세계의 명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2024년 4월 14일 개봉 85주년 기념식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는 기네스 협회로부터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으로 공인받은 바 있다. 미국 문학 사상 최고의 이야기꾼 중 한 명인 마가렛 미첼, 영문학사에 기록된 대표작이자 유일한 작품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완전한 남부의 귀부인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전통에 반발하는 스칼렛 오하라가 남북전쟁, 그리고 전쟁이 남긴 폐허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세계를 고집하는 과정을 다룬 웅대한 작품이다. 철저히 남부인의 시각으로 쓰여졌고 지나친 중용과 감상주의 통속성이 배합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렇지만 작가 미첼은 작품에 제시한 시대와 인물들, 그리고 북부 조지아의 붉은 언덕이 굽이치는 대지 등 다채로우면서도 활력있게 통일된 주제를 제시하여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만큼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작품을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1936년 퓰리처 상을 수여받는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상위권에 늘 추천받고 있는 세기의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2024년 개봉 85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시대를 뛰어넘어 환대를 받고 있는 세계적 명화가 남긴 사연을 반추해본다. 제24회 임시국회는 1957년 3월 6일 산해한 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상영할 예정이니 지방에 계신 선량들은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꼭 참석하시도록. 1957년 3월 6일 동아일보이면 단상단하에 보도된 기사 중 일부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역대 외국 영화 중 가장 거액인 2만 달러를 들여 수입, 상영하는 모험을 시도하고 있다. 동아일보 1959년 4월 5일 사면 문화가 이슈 흥행계의 이변 기사이다. 스칼렛 오하라라는 강인한 연인의 삶을 다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설날 특선 대작으로 KBS 1TV를 통해 2월 3일과 4일 연속 방영된다. 매일경제 1992년 2월 1일 10일면 연예 토픽 기사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한국인들이 다시 보고 싶은 외국 영화 2위에 선정돼 KBS 1TV를 통해 앵콜 방영된다. 1997년 3월 1일 한겨레 신문 21면 생활문화면 단신 기사이다. 1939년 12월 15일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첫 상영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곤 위드 더 와인드는 세계 영화 역사를 거론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명작이다. 작가 마가렛 미첼 1900년 11월 8일, 1949년 8월 16일 교통사고로 사망, 향년 48세. 1926년부터 무려 10여 년에 걸쳐 집필했다고 알려진 대하 소설이다. 1936년 퓰리처상을 수상하면서 미첼을 단번에 세계적인 문필가로 격상시킨다. 원작은 그곳은 신사도와 목화밭으로 상징되는 곳이었다. 이 아름다운 지방은 기사도가 살아있는 마지막 땅으로 용감한 기사와 우아한 숙녀 그리고 지주와 노예가 함께 존재하는 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꿈처럼 기억되는 과거가 오늘로 살아있는 곳. 문명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로 시작된다. 영화는 조지아주 타라 농장의 장녀 스칼렛 오하라 비비안 리가 겪는 장대한 체험을 극화한 226분의 장편 대하극으로 구성했다. 미모와 자존심 강한 남부 여인 스칼렛 역은 1930년대 당시 수많은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스크린 테스트를 거치면서 출연을 탐냈지만 정작 영국 출신의 비비안 리가 전격 캐스팅되면서 그녀의 대표적인 출세작이 된다. 여성 특유의 변덕스런 심리와 남성을 사로잡는 지적인 매력을 갖춘 스칼렛 역을 탁월하게 보여준 비비안 리는 이 영화의 지나친 흥행 성공이 오히려 그녀의 또 다른 재능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해 약물 중독에 빠지는 등 영화 내용처럼 극적인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맛보는 배우가 됐다. 영화의 극중 배경은 1860년대 전후의 미국 남북 전쟁과 그로 인해 폐허가 된 남부가 재건되는 과정을 스칼렛과 레트 버틀러라는 두 남녀의 로맨스를 곁들여 펼쳐지고 있다. 버틀러는 스칼렛이 오랫동안 간직했던 애슐리 윌크스에 대한 애정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진실한 애정을 고백하는 순간 그녀를 버림으로써 스칼렛에게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사랑의 상처를 안겨준다. 이들이 극중 내내 밀고 당기는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은 관객들의 애간장을 태울 만큼 멋진 연기였으며 이로 인해 할리우드 영화계에서는 리처드 버튼과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버금가는 콤비 연기였다는 칭송을 보내고 있다. 남부의 대표적인 도시인 애틀랜타시가가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 스칼렛이 시체와 부상당한 병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가운데 홀로 서서 다시 일어설 것을 다짐하는 장면이 압권이다. 스칼렛이 연인에게 배신당하고 외동딸을 사고사로 잃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고향 땅을 목격하지만 타라, 온의 고향, 타라에 가자. 거기에 가면 그 사람을 되찾을 방법이 생각날 거야. 결국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라스트. 신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명장면이다. 극중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었던 막스 스타이너의 웅장한 주제음악은 자이언트 달라스, 만딩고 MANDINGO 등 미국 남부를 주제로 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숱하게 인용할 정도로 교과서적인 영화 기법으로 남아있다. 공개 이후 흥행가의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1940년 3월 진행된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작품 데이비드 호, 셀즈닉, 여우 주연 비비안 리, 여우 조연 에티 맥다니엘, 감독 빅터 프레밍, 각색 시드니 하워드, 촬영, 실내장치, 편집, 특별상 등 11개 부문을 휩쓰는 성과를 거두어낸다. 주디 갈란드의 오즈의 마법사 주제가 오버 더 레인보우의 위세에 눌려 작곡상을 놓쳤지만 막스 스타이너가 들려주는 박진감 넘치는 오케스트라 선율인 테마곡 타라의 테마는 지금도 영화음악 애호가들에게 애청을 받고 있는 주제 선율로 남아있다. 불멸의 영화 제목은 원작 도입부에 등장하는 대사 문명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에서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기는 13세기 발표된 어네스트 도슨이 발표한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시나라에서 언급된 난 시나라를 잊었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는 조지 쿠커가 메가폰을 잡았지만 제작사와의 의견 충돌로 전격 하차한다. 마침 오즈의 마법사를 끝낸 빅터 플레밍 메가폰이 이어받았지만 크랭크업 일주일을 남기고 과로로 입원하는 바람에 최종 마무리는 샘 우드 감독이 맡는 등 드라마 같은 제작 사연을 남겼다. 영화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애프터올, 터마로 이즈 ANTHER 데이 등 수많은 명언 명대사를 비롯해 클라크 게이블과 비비안 리의 절묘한 커플 연기, 올 칼라 촬영, 시드니 하워드, 벤 해치 등 당시 내노라 하는 시나리오 작가 5명의 총 출동,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제작비인 390만 달러 투입 등 수많은 제작 에피소드를 탄생시킨다. 영화는 1960년과 1970년대 들어서는 70mm 대형 화면에 스테레오 음향을 가미시켜 전 세계 극장과 TV 외화로 단골 상영되고 있다. 국내 극장가에서도 1977년 4월, 1995년 5월에 리바이벌 상영되는 성원을 받아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21세기 들어 재조명을 받게 되는 이벤트는 바로 공개 80주년 기념식이 지난 2009년 4월 14일 극중 무대이자 원작자 마거린 미첼의 고향인 아틀란타시를 주축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장소에서 85주년 기념식이 연이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틀란타시는 4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화 상영, 토론회, 리셉션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85년 전 미국을 경제 위기로 몰아넣은 대공황 시기와 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 영화가 전 세계 영화 애호가들에게 꿈과 낭만, 그리고 기쁨을 선사한 의미와 업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가 앵콜 상영되는 아틀란타 피치트리 소재 폭스 극장은 1939년 첫 개봉 당시 시사회와 기념 파티가 개최된 유서 깊은 장소이다. 4월 14일로 기념식이 결정된 것은 추억의 명화를 24시간 방영하는 케이블 TCM이 1994년 당시 설립자 테드 터너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4월 14일 개국 기념 첫 영화로 방송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라고 알려졌다. 토론회는 마가렛 미첼 전기 작가이자 영화 비평가 몰리 헤스겔, 빅터 플레밍 감독 전기를 출간한 미셸 사라구, TCM의 사회자 로버트 오스번이 참여해 영화사적 의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첫 개봉 시기인 1930년대 경제대공황으로 공경을 겪던 미국 국민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선사했던 영화가 2024년 전 세계 영화 애호가들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면서 시대를 초월한 명작의 가치를 음미해주고 있는 것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남긴 흥행 및 제작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여역의 해티 맥다니엘은 1930년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심한 상태에서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으로 아카데미 어워드 최초 후보로 지명받았으며 마침내 조연 여우상을 따내는 업적을 남긴다. 초반 장면에 등장하는 스칼렛의 모친 엘렌 오하라 역의 바바라 오닐은 출연. 당시 28세, 스칼렛 역의 비비안 리는 당시 25세였다. 비비안 리는 극중 클라크 게이블과의 키스 장면 촬영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것은 오랜 흡연으로 인한 충치와 마늘을 즐겨 먹었던 게이블의 신체적 특징 때문에 구취가 심했기 때문이라고. 비비안 리가 출연하는 장면은 2시간 23분 32초이다. 이 출연 분량은 아카데미 역대 수상작 중 여배우가 연기한 가장 긴 장면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기네스 협회는 2012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2012년 기준으로 누적 흥행 수익 44억 달러 하나 약 4조 7천억 원로 영화 역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린 영화라고 발표했다. 비비안 리는 125일 동안 촬영하면서 25억 달러의 출연료를 받은 반면 클라크 게이블은 71일 동안 촬영하면서 12만 달러를 받을 만큼 임금에서 성적 차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곡가 막스 스타이너는 1939년 한 해 동안 무려 12편의 영화 배경 음악을 맡은 만큼 가장 바쁜 영화 음악가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겨우 3개월 만에 작곡했지만 불멸의 영화 음악으로 환대를 받고 있다. 무려 400여 명의 여배우가 스카렛 배역을 놓고 오디션에 응모했다. 마지막까지 경합한 여배우가 캐서린 헵번.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캐서린은 비비안 리가 로렌스 올리비에와 결혼할 당시 신부 들러리를 흔쾌히 맞는 후덕한 태도를 보인다. 비비안 리는 촬영 당시 하루에 4갑을 피울 정도로 골초였다. 이에 질세라 클라크 게이블은 촬영 현장에서 하루에 3갑을 피웠다고 한다. 비비안 리는 전혀 춤을 추지 못해 영화 속 무도회 장면에서는 셀리 디 마르코가 대역으로 출연했다. 1999년 팝 황제 마이클 잭슨은 제작자 데이비드 오 셀즈닉이 수여받았던 아카데미 작품상 트로피를 150만 달러에 구매한다.